우리 일상에서의 행복감, 만족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에 사실 돈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돈의 위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도박 중독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눈과 같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요. 반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관인데요. 오늘은 각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도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 가치관이 다소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무의식 중에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왜곡된 가치관들이 도박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아보고요. 또 회복 과정에서 이 가치관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치관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치관이란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인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의 선택, 행동, 인간관계,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 등에 깊이 관여를 하거든요. 개인마다 여러 종류의 가치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가치관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서요. 어떤 두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되면요. 더 높은 서열의 가치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쉽게 얘기해서 가족과의 약속 그리고 직장에서의 회식이 겹치면 가족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부로 표방하는 가치와 무의식적으로 우선시하는 가치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말로는 가족들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 겹쳤을 때 실제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실제로는 친구와의 모임이거나 자기만의 여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실제로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요. 자기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과 시간을 쓴다는 것은요. 거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왜곡된 가치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치관이라는 것이 각 개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각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왜곡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발생한 도박 문제와 그 결과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보편적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쌓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서 이른바 건전한 가치관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거거든요. 물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도박 중독이나 도박 문제를 도출해낸 가치관이 이런 종류의 새로운 창조적인 가치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로 도박 문제와 관련된 가치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에서 이런 가치관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던 그런 종류의 가치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발견되는 왜곡된 가치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자주 발견되는 가치관은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이나 결과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지나치거나 과도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저축이라든가 일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축이나 소득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조금 답답하게 여기는 경향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도박이 이런 단기적인 이익 경향에는 딱 들어맞거든요. 운만 좋다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환상을 주거든요.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경험들을 이미 하셨고요. 이전에는 저축, 소득 이런 것들을 중시하셨던 분들인데도요. 이런 비현실적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 경험 때문에 가치관이 아예 변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차례 큰 돈을 따게 되었을 때 이런 가치관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자주 발견되는 가치관은요, 운에 의존하는 태도인데요. 노력이나 성실성보다는 운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사는 거요,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했거든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우면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다가 짧은 시간에 너무 큰 돈을 만지게 되면요, 기존의 이런 가치관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한 거야?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무려 12년 동안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또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버둥버둥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 이 도박으로 큰 돈을 따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험인데, 이 경험 때문에 노력이나 성실과 같은 그런 가치가 미련하게 보이게 되면서 운에 자신의 경제와 미래를 맡기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자주 발견되는 가치관이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자기 앞에 주어진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요, 내 책임이 아니라 환경의 책임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문제야 이러기도 하시고요. 도박과 관련된 국가의 규제가 문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안정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기대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내 삶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가치관, 혹은 그리고 나와 연결된 어떤 공동체를 위해 내가 현 시점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관련된 이런 가치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이 있으면 난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자주 발견되는 가치관은요, 일종의 물질 만능주의라고나 할까요? 관계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자주 발견됩니다. 결국 행복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족들 간에 싸우는 것도 다 돈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결국엔 경제적으로 여유와 풍요를 주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 일상에서의 행복감, 만족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에 사실 돈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돈의 위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복, 만족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뢰, 사랑, 배려,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만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몇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도박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모두 돈에 귀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빨리 갚아서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최대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는 것에 초점을 두신 분들이 있어요. 비록 돈 문제로 힘이 들긴 하죠.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일상의 만족을
경험하며 사는 법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배워가야 할 텐데 그저 오로지 최단 시간에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왜곡된 윤리의식이 자주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법규가 있죠. 혹은 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들을 쉽게 바꿔서요. 자기에게 편하게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범법이나 편법, 남을 속이는 행위,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내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규범이 있는 것이고요. 법도 있는 거거든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남이 어떤 피해를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애써 축소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주 발견되는 왜곡된 가치관 중에서 대표적인 것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급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보상 경험 때문입니다. 도박이 좋지 않다, 위험하다, 건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연히 이것을 접하고 이것에 빠져드는 이유는 도박을 통해서 몇 차례 큰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요,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한 거구나,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형태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일종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는 돈이 많아질수록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또 빚독촉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요, 일종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 같은 압박감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목표,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죠. 당장 하루하루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윤리, 준법 정신 이런 거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 급해요. 남의 고통이나 처지에 공감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내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거든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남을 돌아볼 틈이 없는 거죠.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사실 괴롭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윤리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하지만 그 선택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때 우리는 심사숙고하는 것들을 피하고 스스로 죄책감이란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행동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그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도대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냐,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답변을 내놓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게 되면요, 그것이 왜곡되었음에도 익숙한 때문에 굉장히 확고하게 자기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모델링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왜곡된 가치관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간혹 상담할 때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도 다 이만큼은 해요. 요즘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혹은 유튜브나 매체에서 자신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끌리고요. 그런 생각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가치관이 점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찾아보면요. 그렇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더 많거든요. 주변에도 그렇고요. 또 유튜브나 언론 매체 등을 찾아봐도 다른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끌리는 주장과
가치관에 자꾸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타당하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치관 정립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왜곡된 가치관이 도박 문제의 배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독적인 도박 행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 회복을 위해 애를 많이 썼지만 이 왜곡된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도박을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왜곡된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은요, 단순히 도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단도박을 유지하고 회복을 지속하려면 건전한 가치관을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을 재정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가치관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아니라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제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과 상담할 때 가치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족을 꼽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박에 빠져있는 자신의 행동을 보면 그 도박을 하는 행동이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다기보다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불일치가 발견되지요. 그런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 생활이 이렇다면 그 당시에 내가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더러는 이렇게 도박하는 이유도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과연 그럴까요? 가족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가족이 돈을 위해서 그런 모험을 하는 당신을 기뻐하고 응원할까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있다면 가족들이 기쁘게 그것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논리는 자신이 가족보다 도박 행위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낸 하나의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박에 빠져있는 이 시간에 나는 실제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 면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기 내면의 가치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목록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그 가치관들의 왜곡된 패턴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그 가치관이 비합리적인지 평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펼쳤던 자기 합리화, 정당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논박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신 후에는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가치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의 역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셨다면 작은 성취의 누적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과 성공은 운이다 라는 가치관을 그동안 추종해 왔다면 바꿔서 성공은 노력과 성실에 따른 보상이라는 가치관으로 대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롭게 만든 가치관을요, 어딘가에 기록해 두세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배경화면도 좋고요. SNS 프로필 화면에 수시로 이렇게 새롭게 설정한 가치관들을 변경하며 설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누군가 가치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정리된 가치관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계획까지 세우시면 변화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이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기록하셨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가령 매일 가족 구성 전원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주 1회 식사하면서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 월 1회 근사한 맛집에서 함께 식사하기, 연 1회 국내 여행하기, 또 연 1회 해외 여행하기, 이런 식의 세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건강한 롤 모델 찾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내가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나 모임과는 조금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보세요.
롤 모델을 삼아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실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유튜브나 혹은 유명인들을 모델로 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그런 것들을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사실 무엇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라는 이런 선택은 각 개인의 몫인데 어쩌면 제가 주제넘게 이런저런 방향을 제시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박 문제의 배후에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와 임상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박 문제를 중단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본래 살고자 했던, 꿈꾸었던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이 여러분 인생에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